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논에서 마늘 심는 법을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물을 대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 마늘이 이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보리집 모자도 이제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시커먼 거 쓰고 다니니까 주위에서 안 됐다고 오늘 새로 보리집 모자 하나 사줬는데, 그래서 오늘 쓰고 있습니다. 보리집 모자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마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자체는 자양강장에 가장 좋죠. 그리고 요즘 또 흑마늘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고기능성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닐을 이제 멀칭을 한다,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멀칭은 하셔야 됩니다. 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따뜻한 지방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넓게 또 예를 들어서 요 폭이 15cm인데 여기 15cm입니다. 15cm인데 이걸 이제 더 넓게 해가지고 한 30cm, 요 한 줄이 만약에 없어진다 하면은 잡초 방지기를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잡초 방지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만한 우리 경지 면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굳이 이 15cm 이상 해서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 포기 간격은 거의 한 12cm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시면 가장 이제 뿌리가 잘 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멀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은 검정색을 쓰시고 안에는 어떻습니까? 흰색 투명한 걸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렇게 요게 싹이 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싹이 빨리 났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애들은 키가 벌써 초장으로 볼 때 이렇게 30cm 정도, 이 벌써 시들고 있죠, 끝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동하기 전에는 키를 절대 25cm 이상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은 월동하기에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뭐 합니까? 가을 되면은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잎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뜰켜란 게 있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죠. 이것도 지나치게 마늘이 웃자라 버리면 월동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하기 전에는 키를 지나치게 많이 키우지 마라. 그 말씀은 비료를 과다하게 주지 마라. 특히 질소 비료입니다. 많이 주지 마시라 하는 거고, 대신 뿌리가 많이 드는 이제 칼륨 비료는 뿌리를 더 잘 자라게 하니까 좋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뿌리가 잘 들게 하는 방법은 이 투명 비늘, 빛이 우선 잘 들게 해서 따뜻하게 지온을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지나치게 이렇게 웃자르게 하시면 문제가 된다. 너무 일찍 심는 것도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늘 월동 전에 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가보시면 이런 경우도 지프로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만한 지피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심었을 때 이제 이게 한번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마늘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마늘 하나의 종자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가 이제 6쪽이 되기도 하고 8쪽이 되기도 하고 품종에 따라 다른데 사이즈가 또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리 많이 커봐야 10배입니다. 그 마늘은 10배 이상 수량을 더 얻기가 어려운 게 이게 마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우리가 이제 뿌리만 이렇게 이용할 때는 요거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있죠? 요거에 뭐 최대 10배, 어떤 데는 6쪽 마늘 6배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나중에 월동을 해서 쫑이 생기죠. 쫑대가 쫙 올라옵니다. 쫑대가 올라오면 그 쫑대가 지금 나물용으로 상당히 고급이고 비싸게 팔립니다. 기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이제 아래 지하부도 이용하지만 지상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더불어서 그걸 이제 나물용으로 판매하지만 또 흑마늘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시면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다 하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또 흑마늘 만드는 법 이왕 시작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마늘은 이런 이제 마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밥솥에 또는 밥통에, 그러니까 보온 기능으로 해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만 두시면은 물을 짜자하니 밑에 붓죠. 그릇이 있으면 아래쪽에만 짜자하니 부으면 이게 60도씨 정도에서 한 2주 내지 3주만 되면은 흑마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마늘 울동 전에 관리 그리고 흑마늘 만드는 법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